열정이 인생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열정 인생 오시면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캠페인 활동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모양 해가지고 사이버 폭력 예방도 이런 것도 하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메타버스를 왜 수업에 활용해야 되는가 선생님 궁금하실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근데 왜 그러면 굳이 활용을 해야 되나? 뭐 의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언제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다가 언제부터는 AI를 강조하다가 언제부터는 메타버스를 강조하다가 지금 1인 1 디바이스가 되었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어제 전교생에게 디바이스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거 설치한다고 저 되게 피곤했었는데 다 이제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럼 과연 1인 1 디바이스가 뭘까? 자, 이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과 연결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이 가장 핵심 하나만 다 꽂으라 그러면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게 바로 5G입니다. 그러니까 5G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도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삶에 기술이 너무나 쉽게 연결되는 거죠. 그 디지털 전환, 이걸 우리가 흔히 DT라고 그러고, 그리고 DX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우리 요즘에 특히 삼성 스마트폰, 그쵸? 이 폴더블,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지금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웨어러블 폴더블 디바이스가 너무 편하고, 이제 여기다 스마트워치까지 너무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DT화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생활에 너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바로 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그냥 웨어러블 폴더블 디바이스가 되어지고 이 휴대폰이 바로 사물 인터넷 IoT가 되는 겁니다. 이 휴대폰으로 아이들은 수업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거에 가장 또 큰 특징은 바로 우리가 클라우드 여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 연수를 마치고 나면 선생님께서 USB 막 가져가가지고 연주센터에서 자료 다운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제 세대일 건데 가서 맨날 우리 막 받아왔잖아요. 뭐 최성경 선생님 같은 분들, 이선 선생님 뭐 강의하시고 나면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줄 서서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 요새. 바로 그게 클라우드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에 빅테크 그룹들의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보셨죠? 그렇죠? 우리 보면 KT에서 윤여정 씨가 우리 국산 클라우드를 강조하는 광고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기기와 기기로 가는 게 아니라 기기와 기기가 중앙에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니까.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이 빅데이터가 너무 데이터가 빅하니까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 쓰는 게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로봇공학이 나오게 되고 AR, VR 같은 메타버스 기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이제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페북 DM으로 그 영국 본사의 그 부크리에이터라는 직원이랑 이야기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한 9시간 차이 나더라고요. 저쪽에서 좀 들어올래.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 아줌마더라고요. 그래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줌에서 만나서 대화했고요. 그다음에 구글 이노베이터 교육을 받을 때는 3개월 동안 오늘은 멜버른, 오늘은 뭐 덴마크, 오늘은 뭐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오늘은 뉴델리 이런 식으로 정말 전 세계의 그런 유수한 인재들에게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5G가 연결되다 보니까 너무 쉬워진 거예요.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메타버스에 포트나이트 같은 그러한 전 세계적인 메타버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하겠죠. 거기서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물건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신용카드 꺼내고 그 신용카드로 살려고 하니까 이거는 그 국내 거고 또 그다음 또 이 신용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이쪽 회사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수가 없죠. 또 반대로 저쪽 그 메타버스 기업에서는 돈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공통된 화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암호화폐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암호화폐는요, 선생님들이 자꾸 이거 보여드리면 선생님 주식합니까? 물어보는데 주식이 아니고 암호화폐는 시대 정신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더리움을 쓴다. 아니면 내가 뭐 이제 뭐 카이카스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과 카이카스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 포트나이트에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아리아나 그란데가 공연을 하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를 쫓아갈 수 있는 그 구역으로 딱 들어갈 때 돈 100달러 내라. 그러면은 100달러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더리움으로 내든가 바로바로 지갑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중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돈 할 때 신용카드 회사, 그다음에 상대방,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은행에다 넣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는 서로가 주고받으니까 이제 중앙 집권이 사라지죠. 탈중앙 집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웹 3.0.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주의의 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웹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웹 3.0이고 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그런 디지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NF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요즘에는 애국심이란 단어 못 들어보셨잖아요. 애국심 대신에 세계 시민 정신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세계 시민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정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모은 용어가 있습니다. 딱 하나로 모아서 그게 바로 뭐냐면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는 이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는 최고로 응집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선생님께 수업에 적용하시려면 처음에 어렵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요소가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메타버스 치면은 웹 3.0 나오고 암호화폐 나오고 이거 뭐지 이거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요소들의 이해 없이는 메타버스 개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에드테크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뭐 예를 들어서 패들렛이라든가 그 다음에 캔바라든가 클래스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A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삶의 기술의 발달로 DT가 이루어졌고요. 디지털 전환. 이 디지털 전환이 교육에서 이루어진 게 바로 1인 1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인 1 디바이스는 기업에서 원래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고 기업용 용어는 BYOD, Bring Your Own Device라는 걸로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으로 가져오게 된 거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앞당겨진 겁니다. 원래 올 건 오는데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1인 1 선생님 아마 지금 크롬북이나 탭이나 패드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1인 1 디바이스가 있고 요 하드웨어를 내 수업에 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에드테크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모둠 수업으로 비대면 수업도 잘했었어요. 종이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디지털 전환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크롬북을 가져오면 크롬북 내에서 어떤 앱을 쓰게 되는 거죠? 패들렛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알로라든가, 요런 협업 에드테크 앱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에드테크 앱을 선생님께서 아셔야지 1인 1 디바이스 수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드테크 앱들을 한때 쫙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가장 DT에서는 최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메타버스 수업의 적용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선생님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최대한으로 선생님 오늘 우리 수업에 맞추어 볼게요. 저는 먼저 이 수업에 적용하실 때는 먼저 가뿐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업을 강조드립니다. 동아리.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주제. 그리고 학교 행사에 써보도록 제가 권유를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년에 할 때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썼냐면 동아리를 제가 그걸 했었습니다. SDGs 동아리.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 개념을 넓게 잡고 SDGs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메타버스 앱들을 썼었고요. 현재는 동아리를 아예 이름을 메타버스 크리에이팅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게더타운, 잽, 그다음에 스팟, 스페이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사는 뭐 사이버 폭력 예방할 때 이제 메타버스에 나중에 시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타버스에서 했었고 아이들하고 했었고 여러 가지 주제 발표회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이제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과 메타버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뭡니까? 바로 컨텐츠죠. 근데 선생님과 컨텐츠 하면 되게 개념이 멀게 느껴지는데 선생님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는 뭐겠어요? 수업이에요, 수업. 그러니까 본문, 저 같은 영어 교사니까 본문은 컨텐츠, 본문 할 때는 본문. 그러니까 문법 할 때는 컨텐츠가 문법. 그 다음에 말하기 할 때는 말하기. 그 다음에 듣기 할 때는 듣기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가 경험과 연륜이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26년 전에 초임에 근무할 때 분필 하나로 50분을 수업했던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컨텐츠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술만 조금만, 테크만 조금 배우시면은 이 컨텐츠는 누구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기술만 조금 배우시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컨텐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문법 수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형성평가를 그냥 쳤어요, 종이다가. 그럼 이번에는 저랑 배우셔서 이제 월요일 학교 가서 잽으로 아이들 불러 모아서 잽 안에서 OX 게임으로 형성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MZ 세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입니다. 아마 선생님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아예 알파 세대일걸요. 얘는 MZ를 넘어섰습니다. 즉 메타버스 세대입니다. MZ 세대는 휴대폰 세대, 이 세대는 메타버스 세대예요. 맨날 집에 가서 제페 타고 놀면서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는 그 정도로 생활이 아예 그 테크가 자기 피부에 붙은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일단 컨텐츠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하느냐. 아까 저도 이제 그 최성경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좀 깨달았는데 선생님도 늘 잽으로 우리 모임을 할까, 미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잽으로 수업이 가능하다는 걸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이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걸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학생 주도적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듭니다. 크리에이팅.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하다 보면은 크리에이팅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제 블렌더 좀 배워올게요. 유니티 배워올게요. 그는 3D 아예 오브젝트를 제가 만들겠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란 말은 맞춤형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쪽에는 방 모양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방 모양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그러면 우리는 컨텐츠는 영어 관계대명사를 가리키는데 아이들은 지가 만든 공간에서 거기에서 콘텐츠를 똑같이 주어져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관계대명사 종류, 관계대명사 틀린 예물 이런 것들을 쭉 콘텐츠를 선생님의 그 요소에 맞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거를 선생님 아이들한테 자 선생님 10분 줄게. 자 애들마다 방 들어갔다가 와. 한 5바퀴 돌면은 관계대명사 마스터가 될 겁니다, 선생님. 요런 걸 제가 노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빌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다른 앱들과의 인테그레이션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것보다는 이제 게더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앱들을 꼭 써줘야 돼요. 하지만 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잽을 충분히 배우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걸 진짜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고 나면 애들 소감문을 꼭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기부 기록도 되고 또 구글 클래스룸을 LMS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그러면 생기부 기록도 되고 자기 평가도 되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저하고 제가 숙제 검사하다가 비공개 댓글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소감문을 항상 강추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생계부 기록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보고 이제 애들 기록한 거 보고 내가 그 판단을 이제 쭉쭉쭉 해가지고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항상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메타버스 앱을 수업했을 때는 먼저 기초가 있고 심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기초만 할 겁니다. 그래도 배울 게 되게 많은데요. 기초는 메타버스 앱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화이트보드 앱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패들렛, 그 다음에 알로,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 형성평가 앱이 있잖아요. 스크린캐스티파이, 구글 설문, 티처메이드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화상 수업 도구 앱이 있잖아요. 줌이 있고 구글 미트가 있고 그 뭐죠? 팀즈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앱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게더타운이 있고 잽이 있고 스팟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잽이 왜 좋냐면 잽은 그 안에 수업에 쓸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내장이 돼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잽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심화는 여러 앱, 에드테크 앱들을 조금 배우셔야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순서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 메타버스 앱을 좀 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패들렛이나 구글 도구들이나 구글 얼스나 구글 아트 앤 컬처나 이런 앱들을 조금 다루신 선생님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나는 메타버스 수업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에드테크 수업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시는 걸 제가 먼저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메타버스는 하나의 디지털 세계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의 세계관이죠. 선생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제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자기는 신이고 조물주예요. 그러면 자신의 세계관이 투영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얘들아 오늘 우리 이제 스페이스 구축할 건데 너희들의 세계관을 써봐라. 그럼 애들 처음에 선생님 중에 아마 선생님 세계관이 좀 그거 하신 분은 쉽게 말하면 철학.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용어는 철학이라고 안 하고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계관을 써라. 그럼 처음에 애들이 되게 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훈련이 되면 애들 씁니다. 그러면 요 디지털 세계관, 요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에 따라서 그 세계를 채우는 것이 디지털 세계니까 당연히 디지털 컨텐츠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도구가 다시 에드테크 앱이 되는 셈입니다. 요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디지털 컨텐츠 앱을 제작한 앱들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는 심화 단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초 단계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연수를 할 때마다 정말 질문 많이 받습니다. 테크입니까? 컨텐츠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굉장히 어떤 선생님께서 에드테크 선도학교였는데 너무 부탁을 하셔서 제가 대면 연수를 잘 못 나갑니다. 학생부장인데 요것들 얼마나 싸우는데 그런데 이제 안 나가는 너무 부탁하셔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가슴이 좀 뭉클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김현주 선생님을 초대한 건 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교대 출신이신지 다 후배신지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학생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후배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말씀이 나는 실패했어. 왜냐하면 나는 기술에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솔직히 난 기술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호응도 없이 아마 선생님께서 AI 선도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너무 후회스럽더라. 그런데 이제 김현주 선생님이가 연수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컨텐츠가 중요하다. 너희들은 내가 했던 실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갔는데 제가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 저도 좀 가슴이 좀 그랬었거든요. 선생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근데 어디를 가나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컨텐츠가 기술 아닙니까? 자꾸 묻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컨텐츠는 막강합니다. 수업 내용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이 없어도 정말 눈 감고도 관계대명사 한 이틀 동안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눈 감고도. 저 걸어다니는 문법책입니다. 그렇죠? 그 영어 수업의 예를 들면 본문 내용, 문법 단어, 중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텐츠를 꾸미는 데 있어서 에드테크와 메타버스의 관계.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관계 내면서 수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건 좀 심화 단계입니다. 설명은 북크리에이터를 써요. 웰링크로 메타버스에 달아요.
장문과 설명은 패들렛이라고 웹리크를 달아요. 팝송은 컨텐츠인 유튜브를 달아요. 말하기는 플립과 티처블 머신 AI 도구를 써서 붙여요. 그러면 개수는 비밀번호를 써요. 요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컨텐츠는 관계대명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없으면 하지 않죠. 그러면 교사들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자꾸 쌤 테크냐 컨텐츠냐 말씀하시냐면 나도 힘든데 학생들까지 이 테크를 가르쳐야 되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요 녀석들은 휴대폰 세대라서 또 이것들은 PC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해보면. 그래, 거기다가 학생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 노트북, 크롬북, 웨일북, 태패드, 학생들의 앱 사용 능력, 이사감생 정말 눈이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그쵸,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쵸.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해봤고, 또 저는 테크 기술 교사라고 영어 교사였잖아요. 제가 원래도 저는 이렇게 테크랑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드 강의인데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막 넣어드리겠습니다. 수가타 박사님이십니다. where they're needed the most. I started in 1999 to try and address this problem with an experiment, which was a very simple experiment in New Delhi. I basically embedded a computer into a wall of a slum in New Delhi. The children barely went to school. They didn't know any English. They'd never seen a computer The before. Hole in the Wall이라고 And 진짜 they didn't know 유명한 what the internet was. 실험이었습니다. I connected high-speed internet to it. It's about 3 feet off the ground. Turned it on and left it there. After this, we noticed a couple of interesting things which you'll see. But I repeated this all over India and then through a large part of the world, and noticed that children will learn to do what they want to learn to do. This is the first experiment that we did. 8-year-old boy on your right, teaching his student, a 6-year-old girl, and he was teaching her how to browse. This boy here in the middle of central India.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쭉 보십시오. 워낙 유명한 실험이었고, 저는 이제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수가타 박사님이 불가촉 천민 있잖아요. 인도의 가장 최악. 거기에 진짜 컴퓨터도 아니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가장 열악한 곳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그냥 벽에다가 구멍 딱 하나 뚫고 컴퓨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개월인가 그냥 설치만 하고 일부러 안 가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대학교도 없고 막 번변한 학교도 가장 열악한 곳에 2개월 있다가 가셨대요. 근데 야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이 구멍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셨대요. 얘야 컴퓨터 좀 써봤냐?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물으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대요. 아우 프로세서 너무 느려요. 마우스 동작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이 프로세서를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이게 딸딸딱 하는 게 마우스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들이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그 기술들 어떻게 저는 이렇게 기술을 100% 알고 들어가지 않고요. 하다 보면 분명히 잘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럼 애들한테 제일 제가 늘 권하는 거 일단 모둠으로 앉혀야 돼요. 모둠으로. 모둠으로. 그러면 그 모둠에도 아무리 열악한 모둠이라도 서로가 가르쳐 줍니다. 애들은 교사한테 묻기보다 서로 묻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잘한 애들 꼭 나오거든요. 그럼 애들이 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난관이 부딪히면 서로 한번 찾아볼까 하고 계속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제로 너무 테크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씩 실행하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게 나와요. 그럼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혹시 해결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 좀 알려줄래? 그렇게 하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애 2명 정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돕겠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들도 나옵니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에 발견하고 있고 제가 좀 요즘에 이게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입니다. 그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손가락 없는 아이가 있고 귀가 안 들리는 그러니까 거의 안 들리는 특수아동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그 테크 기반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아이들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티칭도 되고 친구들을 서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세계관 딱 해보십시오. 컨텐츠 있는 아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저희 수제자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 현대미술관을 만든 애가 있어요. 문도빛주, 문사각, 삼각, 그 다음에 화성.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녀석 보니까 어제 그거 아큐 정전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중2. 그런데 선생님 컨텐츠가 없는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러브. 항상 주제는 사랑이에요. 항상 아니 먹방. 컨텐츠가 없으니까. 그래서 컨텐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사는 수업 내용이고요. 아이들도 수업은 배워요. 하지만 이건 크리에이팅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 경험 중에서도 우리가 돈이 없어도 무한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독서를 강조하고 제가 메타버스 수업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부딪히는 건 아이들이 컨텐츠의 한계였어요. 그래, 봐라. 너희들 공부해야 되겠지? 책 읽어야 되겠지? 아니면 심지어 너 다음에 역사 할 거니까 역사, 아니면 다음에 세계 급식 할 거니까 급식 책 좀 읽어와.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그 접속을 선생님이 해놨거든요. 여기 선생님 이 패들렛으로 들어오셔서 선생님의 시그니처 수업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다 수업은 잘 하시겠지만 내가 특별히 이 수업은 참 자신 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말빨이 좀 좋거든요. 말빨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본문 내용, 이 본문 내용이나 여기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벨 중, 김현주 하고 저는 이제 본문 독후 활동, 본문 독후 활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독해. 이런 거 제가 좋아도 하고 이거 하면 애들하고 말도 막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이 참 저한테는 좀, 내가 자신 있는 시그니처 수업에 제가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 오셔서 저처럼 플러스 누르시고, 선생님께서 학교와 이름을 쓰시고요. 선생님께서, 나는 선생님 우리 지금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잖아요. 나는 이런 수업이 내가 참 좀 자신이 있고 아이들하고 참 재미있게 잘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뭐 어떤 선생님은 영어 말하기라든가,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실험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또 하브루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아니면 협동학습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쪽에 플러스 하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써줘 보세요, 선생님. 자, 여기서 한번 할게요. 지금 접속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열정기능선도 써놓았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티처빌에 이렇게 그 원격 연수를 론칭했거든요. 요것도 관심 있으시면 기본적인 앱들을, 에드테크 앱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잽 같은 경우는 열정기능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안정욱 선생님께서는 상담, 그림책, 보드게임 활용, 그죠? 그 다음에 최선경 선생님께서는 프로젝트 수업, 본문 직소 활동, 선생님들께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는 참 내가 잘할 수 있다. 요거는 애들하고 내가 좀 시그니처로 잘할 수 있다. 제가 요거를 선생님들께 쓰시라고 한 이유는 선생님 제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선생님의 가장 강력한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면요.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넷플릭스는 테크 기업이었어요. 컨텐츠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 컨텐츠 때문에.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독점적으로 만든 그 드라마들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컨텐츠가 보강이 되니까 넷플릭스가 이 바로 테크 기업에서 컨텐츠 기업으로 같이 갑니다. 이걸 노리고 이 OTT 시장에 뛰어난 회사가 디즈니죠. 디즈니는 테크 기업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 보시면 가락 중에 이영미 선생님께서는 예술 보건 교육, 선생님 딱 예술의 느낌이 딱 나죠.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이해란 선생님께서는 클래스 카드 활용 영어 어휘, 패들렛 활용 영어 장문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요걸 패들렛 활용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링크를 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승자 선생님께서는 실험 수업, 그 다음에 놀이를 접목한 수업.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선생님 컨텐츠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오늘 선생님께서 분명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실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염선미 선생님께서는 말하기, 쓰기, 드라마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선 선생님께서는 패러디송을 이용한 문법 수업과 그리고 패러디송을 저도 이선 선생님이 이거 그때 우리 학교에 가져와서 썼었거든요. 제가 허락받고 하고 하부르트하고 그리고 선생님 요거 아마 요 컨텐츠에 굉장히 선생님이 강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쫙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면 계십니까? 여기 계신가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신가요? 중고등학교 생만 계시네요. 그러면 선생님 잽이 가장 좋은 점은요. 여러 가지 앱들은 특히 메타버스 앱들은 코파라는 미국의 그 온라인 수업 룰을 많이 따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안목인데 잽이 좋은 게 선생님 여기 보세요. 웨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연령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교육청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문의하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워크스페이스로 애들 그것만 딱 받아놓고 그걸로만 접속을 하면 광고가 일단 많이 붙지 않습니다. 제가 실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일반 잽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이랬습니다. 잽은 똑같아요. 그런데 접속할 때 로그인 할 때 일반 로그인 있고 웨일 스페이스 로그인 따르다는 거죠. 그런데 웨일 스페이스 로그인은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광고가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가장 우리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전 절대로 수업에 쓰지 않는 이유가 이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른들의 세계로 마음대로 탐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절대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만약에 스팟이라든가 다른 앱들을 쓰시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특히 AI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지의 세계이지만 한 번씩 이 AI가 이제 안 좋은 질이 떨어지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수업이나 그다음에 특별히 구글 얼스 좀 위험하죠. 거기 뭐 애들 귀신 나봤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구글 아트 앤 컬처 그다음에 메타버스 앱 요거 네 개를 쓰실 때 가장 안전한 거는 보호자 동의를 하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무조건 처음 받습니다. 메타버스 AI 수업 때 부모 동의 받는 거 하나 받아두는 게 선생님 나중에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는 받거든요. 한번 정보보장사님한테 확인 한번 꼭 해보십시오, 선생님.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요. 요것도 저것도 힘드시면 웨일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써요. 교육청에 반드시 있습니다. 무료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실습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있잖아요. 잽에 회원가입을 일단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은 회원가입 안 해도 돼서 보세요. 학생들이 수업에 단순히 참여만 할 때에는 애들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크리에이팅 할 때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분명히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이제 잽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선생님께서 이제 제 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일단 회원가입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링크 복사하시고 자, 다행히 쌤 잽은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잽은 다행히 뭐 복잡하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얘는 데스크탑 PC 버전 이게 다운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웹에서 웹 기반입니다. 가볍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들어오셔서요. 잽에 일단 회원가입부터 한번 해주세요. 회원가입부터. 자, 회원가입 해주세요. 자,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선생님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요 오른쪽에 여기 회원가입 뜰 겁니다. 아마 저는 지금 제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 한번 해주세요. 자, 선생님, 그럼 회원가입을 다 되셨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1번이라고 좀 쳐주세요, 선생님. 요게 실습형 할 때는 이렇게 저랑 선생님들 속도를 봐야 되거든요. 선생님, 예, 회원가입. 지금 하고 있는 건 잽에 들어가셔서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링크 걸어 드릴게요. 얘 원래 이름은 잽어즈입니다. 잽어즈. 잽어즈. 오셔서 요게 링크, 선생님 요거는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일단. 자, 회원가입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 자, 회원가입.
자, 지금 제가 세어볼게요. 5분, 6분 하셨거든요. 6분, 7분, 7분요. 자, 제가 회원가입은 얘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잭이 가장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다 외국 앱인데 잭은 한국의 네이버하고 슈퍼캣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편합니다, 선생님. 문의하기도 쉽고. 자, 선생님 혹시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편하게 수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진도를 나가도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여기 딱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선생님 화면도 보시고 저거도 같이 보십시오. 여기 첫 화면에 딱 들어오면 여기에서 지금 요게 아마 첫 화면인가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들어와서 자, 이게 첫 화면이네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상해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데 저는 왜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당연한 수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애들하고 수업도 하고.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도 많이 채워가실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요. 선생님 스페이스 만들기 한번 선택해 주세요. 스페이스 만들기. 자, 선생님 지금 저하고 하는 실습은요. 가장 기초로 어떤 실습이냐면 잽을 아이들이 크리에이팅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온라인 수업 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선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선생님 모임 뭐 교회 모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전학고 모임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 진짜로 수업을 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요. 그 다음 주 월화에 온라인 수업 많이 하거든요. 태풍 때문에. 그러면서 담임할 때 담임 시간 때 먼저 줌에서 모였다가 얘들아 쌤아 오늘 재미있게 잽에서 모일까 하고 한 번만 딱 불러보세요. 요새. 그러면 그때 불러와서 그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담임 시간 이런 거 할 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아니 줌 대신에 잽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담임 애들하고 가볍게 하기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아는 수석님은 이렇게 불러서 그 다음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애들하고 달리기 하셨다더라고요. 이제 소속님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가 하고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숙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선생님 잘 보십시오, 쌤. 여기서 빈맵은 크리에이팅 할 때.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하겠죠. 자, 그러면 쌤, 우리는 템플릿을 이용합시다. 쭉 내려오시면 교실 템플릿이 있으면 이게 참 좋아요. 이 잽이. 쭉 내려오시면 쭉 내려오세요. 자, 지금 교실 어디 있었는데? 찾으셨어요? 안 보이죠? 제 눈에 왜 안 보이죠, 교실? 선생님 교실 찾으셨어요? 있으시죠, 그쵸? 아, 네 번째? 5번째 다섯 밑에 번째 있어요. 선생님 제 눈에 안 줄에 보이네. 지금 제가 지났으니까 선생님 왜 이래 안 보이죠? 교실 5번째 줄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있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실 한번 클릭해서 선생님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요. 스페이스 이름 있잖아요. 여기다가 일단 선생님이 짓고 싶은 담임반 넣으셔도 되고 저는 열정쌤의 영어 수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시고요. 여기서 비밀번호 설정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근데 이것도 나중에 지금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하셔도 돼요. 일단은 비밀번호 설정 일단 안 해볼게요, 선생님. 왜냐면 나중에 저는 제가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냥 줌 대신에 온라인 수업 도구로서의 메타버스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선생님.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 이제 잽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선생님 수가 중요한 걸 썼습니다. 여기서는요, 일단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선생님 여기에서 일단은요, 첫 번째로 이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보시면 기능들을 아이들이 같이 갖는 게 좋겠습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는 교사만 기능을 통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수업할 때 모둠도 아니고 크리에이팅도 아닐 때는 교사가 그렇죠. 통제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종욱 선생님.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에게 환경 설정해서 아이들의 고난을 없애야 돼요. 먼저. 처음에 이거 모르면 난리 납니다, 선생님. 자, 그럼 어디냐면, 제가 항상 이 기억하세요.
기업에서 만든 이 메타버스나 에드테크 앱들은 일단 자기 사업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메뉴들은 항상 제일 잘 보이는 데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쭉 보면은 호스트 메뉴라고 밑에 딱 있잖아요. 호스트. 그러니까 호스트, 내가 호스트 주인이니까. 요 메뉴를 딱 눌러보세요, 선생님. 딱 누르시면 딱 떠요. 이렇게. 이렇게 떠요. 다시요. 선생님 항상 있잖아요. 선생님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메타버스 앱의 가장 큰 특징. 업데이트가 많이 돼요. 분명히 메뉴가 여기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고, 이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많이 쓰는 기능은 딱 보이는 데 있어요. 제일 쉽게. 지금도 보세요. 호스트 메뉴 있잖아요. 딱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서 다른 유저들의 오디오, 비디오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것들이 막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채팅을 언제 쓰면 좋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출결. 자, 얘들아, 여기에다가 채팅창에다 온 거 써라. 왜냐면 선생님 중요한 게 밑에 보면 요게 있어요. 채팅 기록 다운로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애들 쭉 해놓고, 자, 선생님 오늘 첫 번째 들어온 학생, 선생님이 오늘 저 별 하나 준다. 그 다음에 오늘 며칠이냐? 9월 3일. 그러면 세 번째 들어온 녀석들에게 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호객행위를 합니다. 섞습니다, 애들 이제. 그래서 채팅창에서는 일단 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채팅 금지를 시켜버려요. 이제 그럼 애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들 제일 말씀 많이 해요. 선생님 줌이나 구글 미트 할 때 채팅 좀 금지 못 시키겠습니까? 그거 많이 묻잖아요. 이거 되는 거죠. 채팅 금지. 그 다음에 선생님 화면 공유 금지. 아이들 못하게 시켜야죠. 선생님 수업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인베드 기능 금지. 인베드란 말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는 건데 애들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게임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찌르기 알림 금지. 그 다음에 아이들 다른 사람 초대하는 거 버튼 비활성화. 배경음악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이 안 깔면 돼요. 안 깔면 깔았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클라우드 저장이니까 그냥 X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 저장, 클라우드 저장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해보시면 알거든요. 그럼 이래 가지고 선생님께서 수업할 때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능이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인베드 기능. 요거 미니게임 비활성화. 요거에 이제 수업할 때 애들이 많이 쓰거든요. 애들 미니게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것만 비활성화 딱 시키세요. 선생님 월요일 날 혹시나 그 태풍 때문에 온라인 수업 하시게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해봅시다, 선생님. 오른쪽에 보시면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대하기를 금지해놓으니까 초대하기가 안 보이네요. 그죠? 호스 메뉴 와서 초대하기 켜볼게요. 가지고 금지했잖아요. 자, 다시 살려놓을게요. 선생님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호스트 메뉴에서 초대하기 버튼 비활성화를 이제 없애버립시다. 그럼 이제 생겼죠, 선생님 밑에? 자, 되셨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초대하기를 딱 누르셔서 초대 링크 복사하기 눌러주세요. 자, 초대하기에서 초대 링크 복사하기 누르셨죠? 하고 난 다음에, 자, 선생님, 요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전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한번 달아주세요. 링크 달기. 여기다가, 자, 이사벨 중 김현주.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링크. 요 중간에 하나, 둘, 세 번째가 링크입니다. 여기다가 딱 오셔가지고 컨트롤 V 해서 이게 초대 번호입니다. 쫙 하고 선생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패들렛으로 오셔서 저처럼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애들 초대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질문하실 게 선생님 휴대폰 가능합니까? 예, 앱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탭, 패드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메타버스 앱들의 공통점 한 가지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크리에이팅은 PC나 크롬북, 웨일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PC만, 그러니까 랩탑이나 노트북, 요 노트북 종류만 가능합니다. 애들 직접 만드는 수업할 때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는 수업하실 때는 학교에서 아이패드나 갤탭을 쓰시는 학교는 그냥 컴퓨터실로 데려가셔서 하도 됩니다. 아니면 동아리 할 때 컴퓨터실을 달라고 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패들렛에 들어오셔서 제가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링크를 다신 걸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지 선생님께서 이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들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쪽 패들렛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자, 오른쪽 하단에 초대하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초대 링크 복사하기. 자,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패들렛으로 들어오셔서, 자, 패들렛으로 들어오셔서 플러스 누르시고 이름 쓰시고 여기에 링크 중간에 하나, 둘, 셋 링크 있죠? 링크 누르시고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발행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제가 한번 지금 들어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링크 달기. 자, 선생님, 요렇게 되면 다 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상담실. 예, 맞아요. 요렇게 딱 나옵니다.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요렇게 지금 그 김미수 선생님께서는 비밀번호도 다셨거든요. 김미수 선생님께서는 영어 AI 웹툰 제작반이라고 반을 써두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대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연수를 할 때, 이 메타버스 할 때 가장 호응을 많이 받는 과목의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입니다.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연수해보면. 자, 그러니까 1학년 5반.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이게 권해드리는 게 아이들하고 가볍게 그냥 얘들아 우리 한 5분만 오늘 세모가 메타버스 가서 한번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또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거죠. 자,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달아주십시오. 자, 선생님 그러면 요까지 하셨으면은 선생님 여기에서 2번이라고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제가 몇 분 정도 하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채팅창이나 제가 속도를 좀 늦추거나 할게요. 네. 제가 좀 선생님들께 너무 좋은 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항상 연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수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많이. 메타버스는 한 12시간씩 연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3시간으로 압축 안 했습니다. 기초만 딱 가져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럼 선생님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네 분이 2번이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 달아주신 게 5분이 달아주셨어요. 신하 선생님 또 지금 다 하셨나요? 선생님 지금 제가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링크를 한번 달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안종욱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들어오셨죠, 그렇죠? 여기 들어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하실 때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 이제 보세요. 일단 가장 기초, 선생님, 우리 잽이랑 아니 그 줌이랑 똑같이 여기 화면 공유, 요거 많이 쓰실 거잖아요. 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요 네 가지거든요. 화면 공유. 이래가지고 화면 공유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요 잽은 선생님 보세요. 화면 공유만 할 때는 화면 공유하기를 누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소리를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 거 눌러주셔야 돼요. 화면 공유 밑에 화면 오디오 공유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비슷하죠. 그 구글 미트 쓰시는 선생님들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다가 시스템 오디오 공유를 누르셔야 돼요.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채팅창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 미디어 추가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선생님 보세요. 미디어 추가하셔서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튜브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안에서는 검색이 안 돼요. 제가 제 걸 검색해 볼게요. 안 돼요. 지금 제게 안 유명하다. 그럼 제가 만약에 뭐 요즘에 유행 아마 영어라고 검색해 볼게요.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창을 하나 띄우시고 자, 선생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 이제 오세요. 자, 창을 하나 띄우세요. 띄우시고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선생님 해보세요.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자, 그러면 음악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저는 여기 음악 같은 거 아니면 영상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유튜브를 링크를 거실 때는 자, 이 영상 밑에 보면 손가락 모양이 있고 하나, 둘, 세 번째 화살표로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선택 하시면 여기에서 복사가 떠요. 요 복사를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잽으로 오시고 아까 유튜브 인베드 하기라고 돼 있었죠. 다시 해볼게요. 미디어 추가, 그 다음에 유튜브, 여기에서 검색 URL에 첫 번째 여기에 컨트롤 V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이라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풍이라고 그 풍풍하고 생긴 게 있죠. 그렇죠?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유튜버가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중간에 지금 뜨고 있죠. 이렇게. 자, 중간에 보세요, 선생님. 자, 다시 한번 지금 뜨고 있습니다. 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보여주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아니죠. 미디어 추가해서 유튜브를 딱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그 유튜브 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좋은 음악 하나 선택하셔서 선생님께서 밑에 영상 밑에 하나, 둘, 세 번 공유를 누르고 여기에서 복사를 누르셔서 다시 오셔서 잽에 오셔서 여기에 유튜브에 여기에다가 첫 번째 줄에 컨트롤 V.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퉁 하는 거 보세요. 풍 하는 거 보이죠? 그렇죠? 풍 하고 자, 보세요. 이제 뜹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유튜브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크기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이게 지금 확장 버튼 보이죠? 요렇게 해서 확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저는 속도가 늦게 뜨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또 미디어 추가를 보시면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다 선생님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실 때 이미지를 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음악 들리죠, 쌤? 그러면 여기서 음악도 살짝 이렇게 자, 제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시도 이런 거 하나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쌤하고 지도 한번 보도록 하자 하고 이미지 바로 쌤 만드신 거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미지 업로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얘들아 요 이미지 보면서 아이들에게 자 선생님 이미지 올려놨 거다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선생님 유튜브 올려놨지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 한번 봐라 자 요 두 개 다 한 친구들 채팅창에 2라고 써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계속 소통하는 겁니다. 선생님 또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 추가하셔서 파일도, 난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선생님 필요한 파일들을 그냥 바로 삽입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선생님 지금 뭐 영어 시험 범위 알려줄게. 그럼 알려주는 선 파일로 줘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영어 시험 범위 뜨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파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좀 이제 파일 자체가 뜹니다. 제가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파일 자체 요거 하나 올려볼게요. 그러면 파일이 자체가 뜨게 돼요. 그럼 놀라운 건 이 파일을 애들이 다운로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편하더라고요. 다운로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디어 추가해서 화이트보드 요거는 선생님 주의하실게요. 화이트보드가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화이트보드를 선생님 딱 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 들어오고 B라는 학생 들어오고 C라는 학생 들어오면 A 따로 B 따로 C 따로가 아니라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가 다 공유가 되어집니다. 공유의 느낌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화이트보드는 잘 써지진 않더라고요. 또 다른 선생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는데 잘 써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털이 있고 스크린샷. 요 포털도 선생님 이건 어떤 거냐면 수업하다가 얘들아 OX 게임방으로 옮겨갈까?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자, 포털 한번 눌려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 여기 보시면 화이트보드 지금 떴죠. 여기에 이제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렇게 근데 이게 아이들하고 서로 공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화이트보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제 화면 공유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는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미디어 추가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포털. 눌려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만든 방사를 쉽게 오갈 수 있는데 선생님도 지금 처음 하셨기 때문에 방이 안 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OX 퀴즈방을 미리 만들었다. 그럼 내가 딱 만들죠. 여기 보세요. OX 퀴즈방이라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꼭 그거죠. 그죠? 닥터 스트레인지 닮았죠. 그죠? 얘가 뜨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가 시간 없어졌죠. 그러면 이 딴짓하는 녀석이 바로 걸려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선생님 애들 어디 갔어요? 하면서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석 체크 다시 알려드립니다. 상에 온 학생들 반 번호 이름 쓰세요 하면 쭉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다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보셨죠 선생님? 호스트 메뉴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저 밑에 채팅 기록 다운로드 받으세요. 출첵한다. 채팅 기록 있잖아요. 채팅 기록 다운로드 요거 이렇게 딱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채팅 기록 다 보고 있거든. 너희들 이상한 말 하거나 수업 예절에 어긋나는 말 하면 선생님 그걸 다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기 선생님 보세요. 채팅 기록 뜨잖아요. 텍스트 파일로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출석 체크할 때는 채팅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선생님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라. 그럼 여기다가 또 채팅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제 수업하실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냐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Z 하면 스페이스 나가게 돼 있죠. 여기에서 홈으로 가게 누르시면 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이거 끄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요 잽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아바타 있죠. 요 아바타를 클릭하시면 아바타 꾸미기가 있습니다. 아바타 꾸미기.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이렇게 아바타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바타 꾸밀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의류도 있고 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아바타도 있고 요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명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도 잽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화면이 막 떠요. 전 잽이 가장 좋은 게 예, 선생님.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이제 채팅 금지인 거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결할 때 쫙 풀어줬다가, 선생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유연하게. 그러다가 선생님 설명 들어갈 때는 껐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껐다가. 예, 그렇게 맞습니다. 요렇게 선생님, 이거 보세요. 여기 하이드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 지우기 편해요. 오른쪽 상단에 하이드 하면은 이 얼굴에 붕 뜨는 걸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차라리 깔끔하게. 이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아바타 이동할 때는 선생님 그 키보드의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영어 자판입니다. 왼손으로 A, S, D. 자, A 왼쪽이죠. 그 다음에 S 내려가죠. 그 다음에 D 오른쪽. 그 다음에 W가 아마 위로 갈 겁니다. W가 위로. 약간 위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른손은 방향키, 혹은 왼손은 A, S, D, F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 뛰기. 이렇게 뛰기 가능합니다. 뛰는 거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액션 중에서 선생님, 자, 이게 춤추기일 거예요. 맞네, 춤추기네. 제일 끝에 얘가 춤추기예요. 이렇게 춤추죠. 제 아바타가 춤추기. 자, 춤추기. 자, 그 다음에 아까 Z, 찌르기 금지 있었잖아요. 찌르기. 자, 선생님, Z, 영어 자판 Z. 자, Z 눌러보세요. 네, 찌르기 금지해버려죠. 자, 호스 메뉴에서 아까 선생님, Z, 찌르기 알림 금지, 이거 한번 꺼보세요. 자, 찌르기 금지 한번 꺼보세요. 자, 찌르기 금지, 여기 알림 금지. 이게 뭐냐면, 진짜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잽에서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요상 풀린 상태에서 해보세요. 이거 이제 나중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몰려와서 내한테 다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Z 눌려보세요. 몰려와서 선생님한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 애들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묶어버려라라고 한 것 같아요. 잽에서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데 보세요.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데 다른 애들을 말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모등속 이런 거 아닐 때는. 그럴 때는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요래 올라가시면 선생님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자 제가 요거 잠깐만 요거 한번 켜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우측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여기를 제가 색깔이 바뀌어지죠. 여기 오른쪽에 화면 보세요. 색깔이 이게 이렇게 가니까 초록이 됐다가 이제 초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 김에 하얗게 되잖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 스포트라이트 기능이에요. 얘가 딱 요렇게 있으면 제 이름이 초록색이 바뀌면 요 수업할 때 저만 말할 수가 있고 제 말하는 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교단에 와서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안정욱 선생님 계시잖아요. 안정욱 선생님한테 발표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아바타 옆에 사람 4명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생님 보세요. 쭉 내죠. 안정욱 선생님 계시잖아요. 안정욱 선생님을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라고 있죠. 주목받는 거. 요 스포트라이트 지정을 켜주세요. 그러면 안정욱 선생님이 선생님한테도 이 선생님이 스포트라이트 기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정욱 선생님이 색깔이 초록색 됐죠. 그러면 안정욱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발표를 하게 만드는 거, 한 사람이 말하게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강대상에 가면은 이름이 초록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딱 말하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자 누구누구야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할 경우에는 안정우 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요 아바타 옆에 사람 모양 클릭하셔서 안정우 선생님을 딱 왼쪽 마우스 클릭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럼 스포트라이트를 톡을 온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에그 티처 계시잖아요. 에그 티처 선생님 여기 이쪽으로 강대상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제 여기 강대랑 뭐랄까 여기 우리 교탁으로 와보실래요? 보세요. 에그 티처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에그 티처 선생님. 예, 자 보세요. 에그 티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딱 가시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생겼잖아요. 에그 티처 선생님 뭐 초록색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누구나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업 툴입니다. 한번 다음 주 월요일날 가셔가지고 1인 1 디바이스 내시는 학교에서는 한번 꼭 해보십시오. 10분만이라도.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번 게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나가보고 이제 2번째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이제 실습2로 잽에서 가장 유명한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미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 10시 20분인데요. 한 10시 30분까지 10분 정도 쉬고 30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좀 쉬고 오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